과거 회상 25년 전. 아빠, 오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이번에 새로 개장한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지난번에 할인이가 타고 싶다고 했던 놀이기구도 탈 거고 아빠가 같이 불려고 비눗방울도 준비했어. 진짜? 아빠 최고. 엄마도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엄마가 회사 일만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갔었을 걸 참 아쉽다. 그지? 대신 오늘은 아빠랑 특별한 하루 보내자. 엄마한테는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주자고. 좋아. 아빠가 할인이 사진 이쁘게 찍어줘야 돼. 그럼.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이야, 우리 할인이 진짜 노래 잘한다. 나중에 커서 아빠랑 노래방도 가도 될 실력인걸? 근데 아빠는 노래 못 부르잖아. 뭐? 아빠 노래 잘하거든. 지금 한번 불러볼까? 응.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어? 어이, 저차 뭐야? 왜 갑자기 급정거를? 어? 과거 회상 다음 날. 여보, 정신이 들어? 내 목소리 들려? 여보. 그래, 당신 꼬박 하루를 내내 자고 있었어. 안 깨어날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 우리 할인이는? 할인이 어딨어? 괜찮아? 지금 당신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어지러울 거야. 그렇게 급격히 일어나려 면 큰일 난다 했어. 할인이 괜찮은 거지? 벨트를 치우긴 했는데. 여보, 왜 그래? 불안하게. 할인이 괜찮냐니까. 왜 말을 못하고 울어? 어디 뭐 크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 아니지. 내가 바로 가봐야겠다. 할인이 병실 어디야? 발견된 사고 현장에서는 당신 혼자 있었대. 차 안에 할인이 없었대. 그게 무슨 소리야? 할인이가 없다니? 분명 내 뒤에 타고 있었는데 제대로 확인해 본 거 맞아? 곧바로 경찰이 사고 차량이랑 주변 수색했는데도 못 찾았어. 뒷좌석 문이 떨어져 나간 거 봐서는 가드레일 받고 차가 전복되면서 튕겨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자세하게 조사해봐야 된대나 봐. 여보, 당신 사고 당시에 할인이 기억 안 나? 뭐 소리 같은 거 못 들었어? 전혀. 갑자기 앞에 차가 급정거하고 뒤에 있는 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으면서 차가 한 바퀴 돌다 뒤집혔던 기억까지만 나. 할인이가 분명 소리 질렀었는데 그 이후론 나도 의식이 없어서. 어떡해, 우리 할인이. 우리 할인이 분명 찾을 수 있어. 수색팀이 열심히 찾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할인이 찾아올 거야. 과거 회상 1개월 후.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CCTV도 확인했지만 사고 현장 근처엔 유의미한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할인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수색은 솔직히 여러 인력이 보충되는 데다 시간이 장기적이다 보니 저희 쪽에서도 계속 나가는 게 무의미하긴 합니다. 시간이 1개월이나 지난 데다 사고가 워낙 큰지라 발견된다 해도 살아있다는 장담은 솔직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대체 어디 있는지, 안전한지만 그곳 하나만, 사람만 있어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신 거 알지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찾아주신다면 꼭 보상하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빌겠습니다. 저희가 결혼 후에 어렵게 가진 딸아이입니다.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제발. 알겠습니다. 저희 추가 인력 요청해서 더 광범위하게 수색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서 장담은 못 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보,
혹시 우리 할인이 영영 잃어버린 거면 어쩌지? 아니겠지? 그치? 물론이지. 할인이 임신할 때부터 태명이 뭐였어? 배에 딱 붙어 있으라고 딱풀이었잖아. 그동안 당신 몸 안 좋으면서도 할인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강인하게 버텨왔어.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우리만. 그래.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경찰이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과거 회상. 몇 개월 후. 할인이 관련 조사 인력이 또 빠진대. 인력 보충을 건의해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사도 종결 내리라고 지시가 내려온대나 봐. 그래. 벌써 할인이가 우리 곁에 사라진 지 몇 개월이야. 형사님들도 애쓸 만큼은 썼지. 여보, 이제 눈 좀 붙이지 그래. 이렇게 밤마다 깨어있으면 몸 상해. 어떻게 쉬어.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 할인이가 어딘가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그날 좀 더 조심했어야 됐는데. 아니, 굳이 멀리 있는 놀이공원이 아닌 집 근처에서 놀걸. 여보, 그만 자책해. 당신도 일방적으로 당한 사고였잖아. 당신 혼자 어떻게 다 막을 수 있었겠어. 그치만 내가 더 주의 깊게 운전했으면. 아니, 할인이 카시트에 안전하게 태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내가 올곧게 카시트를 설치해서 카시트가 튕겨나가고 그 탓에 할인이까지. 이건 내가 잘못했어. 아빠로서 자격상실이야. 내가 할인이를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얼마나 할인이 사랑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근데 당신마저 할인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우리 할인이 강한 아이야. 분명 어디선가 살아서 누군가에게 구조돼서 잘 버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매일 할인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빠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근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나도 그래. 꿈속에서 할인이가 웃으면서 엄마하고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깨어나면 아무도 없는 게 어찌나 허망하던지. 그치만 여보,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할인이를 찾아줄 수 있겠어. 우리밖에 없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약해지지 말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할인이 찾을 때까지 우리 같이 버틸 거야. 10년이고 20년이고. 다시 현재 25년 후. 오늘도 이렇게 봉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봉사로 저희 복지관에 있는 아이들이 따뜻하게 옷 입고 먹고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지관 바깥 세상을 알려주신 건 다 여러분 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니 잠시 자기소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어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이런 뜻깊은 활동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열심히 복지관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간식도 모자라 새로운 친구 세트도 준비해 주셔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 좋아했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사회복지사님이신가요? 아니요, 저도 봉사자예요. 오늘은 복지사님께서 외출을 하셔서.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서 사이버대에서 강의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젊은 아가씨가 봉사라니 참 마음이 깊은 것 같네요. 아가씨는요, 무슨 7살짜리 딸 엄만걸요? 어머, 이런 실례를. 미안해요. 얼굴도 그렇고 너무 앳돼 보여서 결혼한 줄 몰랐어요. 누가 애 엄마라 보겠어요. 괜찮아요. 종종 듣는 말인걸요. 결혼을 일찍 했기도 했고요. 실례지만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딱 우리 딸 또래인 것 같아서. 29입니다. 어머, 우리 할인이랑 나이가 같아요, 뭐. 그러니까는 7살 딸이 있으면 정말 일찍 결혼을 했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아유, 7살이면 나이가 얼마나 이쁠까. 봉사자님도 딸이 있으시댔죠? 지금은 다 장성한 터라 예전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난답니다. 그 아이 모습이. 진짜 이뻐하시나 보다. 부러워요. 이런 부모님들 얘기 들으면 얼마나 사랑받고 컸겠어요. 맞아요. 아유, 참. 오늘 애들 준다고 간식을 더 챙겨왔는데 차에 두고 왔네. 여보, 같이 들러가. 나 혼자 무거워. 그래, 가자고. 그럼 우리는 다음 봉사 시간 때 또 봐요. 네. 1개월 후. 천천히 먹어야 돼. 알겠지? 한 번에 다 먹으면 안 돼요. 네. 저 봉사자 말이야. 볼 때마다 참 밝고 이쁘네. 그러게. 애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저렇게 웃는 모습 볼 때마다 혜린이가 어릴 때랑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혜린이랑? 그냥 순간적으로 떠올랐어. 우리 혜린이랑 나이도 같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괜히. 그러게. 29이랬지? 당신 말 듣고 보니 닮은 것도 같네. 아린이 생일이 곧 다가오잖아. 그래서 괜히 생각이 많아졌나 봐. 나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 알지? 야, 나도 그래. 우리가 어디 아린이를 생각 안 한 적이 있을 때가 있나. 우리 아린이 분명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지. 저분처럼 밝게 웃으며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물론이지. 아린아, 아직 엄마 아빠는 네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 우리가 믿는 게 맞지? 너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웃으며 지내는 거 맞지? 아유, 그만하자. 괜히 더 우울해지네. 우리도 애들 간식 나눠줄까? 그러자. 그날 오후. 이리 와서 좀 같이 먹어요. 아까부터 애들 챙기느라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먹고 있어요. 여기 와요. 내가 상지 씨 뭐까지 챙겨놨어. 감사합니다. 아이도 키운다면서 봉사로 애들 케어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육아가 좀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나도 참 나이 먹어서 애들 보려니 이게 보통 체력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 맞죠. 근데 전 예전부터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케어하는 게 습관돼서 그런지 딱히 힘든 건 모르겠어요. 물론 제 아이 양육 방식에 고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요. 이거 완전 천상 봉사자 스타일이시네. 혹시 보육원 봉사를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사실 별 이유는 없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입양될 기회도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 결국 자립소년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쭉 자라게 됐어요. 어우, 그랬군요. 자립하기까지도 쉽지 않았겠어요. 쉽지는 않았죠. 20살쯤부터는 아르바이트라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돈 되는 일에 뛰어다녔어요.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근데 그 경험 덕분에 오히려 지금은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리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도 남을 돕기 위해 봉사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봉사자랑 보육원 수녀님들 덕이었거든요. 봉사 시간만 때우려고 못되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좋은 기억인 게 훨씬 많아요. 삐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잘 잡아준 게 다 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분명 상지 씨 선한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는 또 상지 씨처럼 베풀겠네요. 그럼 너무 좋죠.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이런 예쁜 애들이 왜 버려졌을까 싶어요. 제 부모님도 그렇고 무분별하게 아이를 가지고 버리는 현실이 참 싫어요. 제 딸을 키워보니
그게 정말 보통 모진 맘이 아니고서야 먹을 수 없는 건데. 맞는 말이네요. 당장 오늘 들어온 애만 해도 화장실에서 버려진 신생아이니.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지. 사람들이 다 상지 씨 같다면 좋을 텐데. 그러게. 상지 씨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둔 남편분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냥 저희 남편은 바쁜 사람이라 그냥 다 똑같죠. 뭐지? 남편 얘기가 갑자기 급하게 당황하는 기색이네. 내가 괜한 말을 한 건가? 1개월 후. 얘가 원 일기예보에도 없는 비래니. 생각보다 빗줄기가 꽤나 굵은데. 근데 누가 저 어린이를 데리고 이 날씨에 겉옷도 아니고 저렇게 우산도 없이 비를 맞는다? 세상 초령해 보이게. 잠깐. 저 사람 상지 씨 아니야?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상지 씨, 상지 씨 맞죠?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산도 없이 왜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거예요? 옷은 왜 이렇게 얇고요? 아이도 많이 추워 보이는데 일단 제 차 바로 앞에 있으니 가집시다. 예.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봐도 괜찮지 않구만. 이러다 큰일 나요. 얼른 들어가요. 예. 잠시 후. 아이는 방에서 막 잠들었어요. 그래도 나랑 체형이 비슷해서 맞는 옷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따뜻한 허브티예요. 훨씬 안정을 찾도록 도와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까지 데려와 주시고 그럴 필요 없었는데 정말 두 분께 민폐를 끼치게 됐네요. 저 이따 옷까지 손수 사서 입혀주시고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무슨 그런 섭한 말을. 벌써 상지 씨랑 봉사를 몇 번이나 함께한 사이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있음 상지 씨 모르는 척 지나갈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 민폐라느니 신뢰라느니 그런 말 말아요. 편하게 있어도 돼요. 자고 가도 좋고. 네. 그럼 하루만 신세지고 가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병원엔 안 가봐도 괜찮겠어요? 네? 얼굴 말입니다. 입술 터진 거부터 팔자리에 멍자국. 그냥 넘어가기엔 흔적이 꽤나 깊어 보여서요. 이거요?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말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요? 네. 상지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이렇게 비가 억수로 오는 날, 그것도 늦은 저녁에 얼굴도 다친 상태로 딸아이랑 버스 정류장에서 웅크리고 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라도 내가 듣기 껄끄러운 얘기를 하면 자리 피해 줄게요. 아니에요. 계셔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얘기해도 괜찮아요. 남편이 술을 마시면 가끔 저를 때려요. 뭐라고요? 아니, 처음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냥 일이 힘들어서 짜증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다시는 안 그럴 거라 약속해도 또 오늘은 아이한테까지 공격성을 드러내서 너무 무서워서 우산이고 뭐고 챙길 정신없이 와버렸어요. 저한텐 몰라도 아이한테까지 이러는 건 정말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게 무슨 말이요? 딸이든 상지 씨든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상지 씨에겐 어떤 잘못도 없어요. 어떤 것도 상지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치만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을 덜 자극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늘 그러시거든요. 이른 나이에 서로 결혼해서 그런 거다. 남편이 이상해진 건 다 제 탓이라고. 아니요, 상지 씨. 시어머니가 그랬다 해서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남편이 화를 내는 것도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그 사람이 문제예요. 상지 씨나 딸이 그걸 감당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갈 곳이 없고 그냥 너무 막막해요. 지금 중요한 건 상지 씨와 아이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신고도 뭐든 다 해줄게요. 예? 고맙습니다. 망할 놈. 저 여린 몸에 때릴 구석이 어디 있다고. 며칠 후.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어디로요? 어디를 데려갔냐고요, 어머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유치원에 찾아가서 은서를 데려갔다 해요. 아직 수업 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왜? 뭐예요? 이게 말이 돼.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어, 남편이에요. 여보세요? 너 어디야? 조상지, 감히 날 경찰에 신고해? 더는 못 참아. 당신이랑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은서 다시 돌려보내. 야, 끝이라고? 끝내서 뭐 먹고 살 건데? 네가 나 없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너 다니는 사이버 대학 학비도 내 돈으로 내고 지금 입은 옷까지 죄다 내 돈 들인 건데 불쌍한 고아 걷어주고 먹여줬더니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 너 혼자 끝내자고 신고하고 런하면 다야? 경찰에 신고하면 뭐 달라질 것 같아? 제발 은서한테까진 그러지 마. 뭘 안 되는 거야? 강지야, 아빠가 내 딸 데리고 있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이라고 그렇게 벌벌 떨어? 제발.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다만 앞으로 은서 볼 생각도 하지 마. 너 네 발로 스스로 나갔어. 너야 잘 살든 알 바 아닌데 내 딸만큼은 너처럼 부모 없는 사람으로 키우긴 싫어서 말이야. 내가 어디선 뭐라든 관심 없어. 다만 은서한텐 절대 접근하지 마. 법적으로 아무리 지랄해봐라. 돈도 못 벌고 아무 능력도 없는 니보다 내가 더 유리할 텐데 안 그래? 결혼할 때도 너 혼수 예단은커녕 돈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엄마 집에 얹혀왔잖아. 재산 분할 같은 것도 꿈도 꾸지 마. 제발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아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회 줄 때 집으로 돌아와. 애 앞에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고 싶음. 네, 이거 협박이에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은서 데려올 방법 찾아봐요. 예. 신고했었어요. 전에 몇 번이나. 현장 조치로 경찰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게 끝이에요. 보호명령. 아이 양육권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라고만 하더라고요. 이번 일도 그래요. 신고하니까 가정폭력 관련해 접근금지 신청 안내랑 긴급 연락처만 알려줄 뿐 경찰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잖아요. 결국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복한 거예요. 제 딸을 미끼를 삼아서.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저같이 경제적인 여유도 힘도 없는 사람은 말 잘 들어주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요. 상지 씨, 저라도 도와줄게요. 방법을 같이 찾아봐요. 저 일단은 집에 들어갈게요.
은서가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상지 씨, 돌아가면 또 똑같은 폭력이 반복될지도 몰라요. 그럼 딸을 그냥 시댁에 두고 저만 도망칠까요? 저라도 그 애 곁에 있어야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약속해요. 다시 그 사람이 손대면 바로 연락할 거라고. 그땐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거예요. 네, 그럴게요. 1개월 후. 은서는? 내가 김 비서한테 부탁해서 잘 챙겨달라고 했어. 다행이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에. 어디 사람을 때렸으면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좀 상황이 나아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 새벽에. 서상주 씨 보호자분들 되십니까? 환자 상태는 현재 많이 안정됐습니다. 다만 수혈이 필요해서 혈액형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저희 병원에 RH- 혈액이 비축돼 있어서 바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RH-요? 네, 희귀한 혈액이라 자칫 모자랄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죠. 설마 혈액형이 AB형? 네, 맞습니다. 흑이 혈액형이니까 이후에도 병원에 기록을 잘 남기셔야 돼요. 여보, 할인이 혈액형도 AB형의 RH-였잖아. 뭐? 설마? 상지씨 물 때마다 할인이 떠오르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뭔가 이상해. 이렇게 흑이한 혈액형까지 갔다는 건 뭔가 의심해 볼 만한 건 있는 거지? 그치 여보? 상지씨는 분명 보육원 출신이라 했잖아. 할인이는 실종된 후 바로 찾으러 다녔고 그런 기록이 없었을 텐데. 일찌감치 보육원에 맡겨진 거라면 우리가 찾는 대상에서 누락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라 설명할 순 없는데 어쩌면 상지 씨가 우리 할인이가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 아니, 갑자기 이런. 정말 상지 씨가 우리가 찾던 할인이가 맞다면. 그래, 확인해볼 방법도 있어. 잠시 후. 여보, 확인해봤어? 아유, 어쩌면 좋아. 어때? 있어? 같은 자리에 있어. 할인이가 태어날 때 생긴 반점이랑 똑같아. 지금까지 등을 볼 일은 없었으니 정말 몰랐지. 이, 이럴 수가. 거의 2년 가까이 상지 씨를 봤는데 상지 씨가 할인일지도 모른다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당장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부터 받아보자요. 여보, 정말 할인이라면 이렇게 고통받게 놔둘 순 없잖아. 안 돼. 그래요. 바로 가서 검사 받아봅시다. 며칠 후. 선생님 오셨어요? 정말 은서 일부터 두 분께 뭐라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좋은 병실 잡아주셔서 참 좋고 감사해요. 아휴. 왜 그러세요? 할인아.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상지 씨에게 말을 못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딸을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그 딸을 찾으려고 백방을 노력했고 지금도 여전히 봉사를 다니며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맸죠. 근데 며칠 전에 내 딸로 추정되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네? 아니, 이게 뭐예요? 친자관계가 99.9% 성립한다. 네가 우리 딸이야, 할인아. 네가 어렸을 때 우리한테서 잃어버린 딸 할인이야. 제가요? 제가 두 분의 딸이라고요? 그래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틀림없는 친자관계. 저는 부모님이 절 버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우리가 너 버린 거 아니야. 사고였어.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 네가 사라졌던 날 우리 널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맸다. 그치만 아무리 찾아도 널 찾을 수가 없었어.
그날 이후로 네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지. 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척에 딸을 두고 여지껏 못 알아보다니. 이렇게 딸이 고통받는데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널 다시 아프게 만들다니. 사고를 당했다니. 그래서 제 상태가... 왜? 짐작 가는 게 있니? 제가 어릴 때 원장 수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있어요. 제가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다고요. 열이 심하게 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라있고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대요. 그래서 제가 부모에게 학대받고 큰 아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남편에게도 맞는 게 제 팔자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부모님이 날 학대하고 버린 게 결국 결혼 생활까지도 이어졌구나. 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너는 혼자 아프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일단은 네 남편 문제부터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며칠 후. 뭡니까? 뭐야? 요즘 서상지 헛바람 튀우게 하는 장본인들이시구먼? 안 그래도 쌍판대기 보고 싶었어. 날 경찰에 신고하고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압박을 많이도 하시더니만. 분명히 출입 제한을 했을 텐데 어떻게 들어온 거죠? 어떻게 들어왔건 우리 할 말은 그게 아니고 대체 무슨 오지랖 피부라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 며느리 휘둘려서 뭐라도 하시려고? 어? 내 손녀는 어디다가 빼돌렸어? 당신들 정체가 뭐야? 할인이 있으니 우리 나가서 얘기하십시다. 할인인 또 누구야? 얘, 넌 아무렇게 개명 있니? 어? 이게 아주 집안일도 팽개치고 맨날 밖에만 싸돌아다니더니 아주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 내 딸한테서 손 떼요. 딸? 얼마 전에 만난 부모님이에요. 뭐야? 고아가 아니었어?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그걸 믿으라고? 진짜 웃기네. 어디서 갑자기 부모 행세하는 사람들 말을 믿어. 장재야, 너 진짜 예나 지금이나 순진에 빠져선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래? 그러게 오빠가 오빠 말만 믿으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다.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 알 턱이 있나? 멋대로 웬 사람들이 나타나서 딸이라고 우긴다고 그게 되나? 이거 괜히 너한테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라니까요. 이미 유전자 검사도 다 확인했고 확실해요. 뭐? 진짜 네 부모님이라고? 그렇다 해도 뭐 달라질 거 없어. 이미 넌 우리 가족에 속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랍시고 갑자기 부모 노릇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 가정에 참견하지 마쇼. 어차피 내 아내고 내가 멋대로 할 거니까. 너야말로 멋대로 굴겠다느니 그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어린애 꼬드겨서 임신시켜놓고 결혼해서 가스라이팅하고 때리고 할인인 네 인형이 아니다. 어머머 너라고 했어요?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나? 엄연히 얘 보호자는 우리 아들이야. 당신들이 이제 와서 부모라고 보호자를 해도 되는 줄 아나? 그래. 이제 상지... 아니 할인이 우리가 지킬 거야. 당신들같이 악마 같은 것들한테는 벗어나게 할 거라고. 행색도 딱 보니 뭘 벗어나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같이 방학진 않으면 모를까. 그러겠네 말이다. 이제라도 부모 대접 받고 싶으면 당장 우리 집에 밀린 예단값이나 혼수해줘요. 쟤 때문에 우리 아들도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인생이 얼마나 구렁텅이에 빠졌는지 알아? 그래도 고아라고 불쌍하게 여겨줬더니 은혜를 왼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고소를 한다니? 이거 참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군. 정작 망가진 건 우리 딸 인생인데 가해자 주제에 뻔뻔하기는. 얼마나 당신들의 그 시집살이에 우리 아린이가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고작 그런 말 몇 마디로 위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어. 정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나 보네. 뭐?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딸한테 폭력을 위두른 너는 망하게 만들 거야. 이미 접근금지 명령도 내린 걸로 아는데 이렇게까지 병원에 찾아오다니 스스로 죄를 키우는 꼴이라 참 고마울 따름이야. 뭘 어떻게 하려는 건데? 이제 부모가 나타났다 해서 내 소나기에서 상지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지랑 나 사랑해서 결혼했어. 내 아이를 낳았고 내 가족이 됐어. 결국에 상지가 돌아올 곳은 나라고. 아니야. 뭐? 더 이상 나 당신들 가족 아니야. 예전엔 당신 사랑했지만 지금은 너무 끔찍해. 당신이 무릎 꿇고 용서를 아무리 빈다 해도 나 이제 당신 싫어. 조성주, 너 진짜 이씨. 한 번 더 내 딸한테 위협하면 그땐 진짜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지금이라도 묻어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다. 어머머, 저 사람 말하는 거 좀 봐. 묻어버린다니. 뭘 묻는단 거예요? 궁금하면 보여드릴까요? 말! 예, 밤길 조심하세요. 잠시 후,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었네요. 바보같이. 아버는 무슨, 네 탓 아니야. 너 어렸을 때부터 부모 사랑 모르고 자랐고, 항상 누군가의 애정이 목말라 있었을 거야.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연애할 때만 해도 저런 끔찍한 면이 있다는 건 몰랐겠지. 어느 누구인들 앞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 부모님을 이렇게 뵀는데 제가 두 분께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하리나, 네 잘못 아니라 했잖아. 너 혼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더 미안하지. 네가 힘들어할 때 정작 부모란 사람이 있어주지도 못했으니까. 그래, 그런 생각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 네가 우리한테 미안할 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부모란 게 원래 자식이 힘들어하면 함께 울고 자식이 행복해하면 함께 웃는 존재라잖니. 이제라도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는 네가 나서서 싸우지 않아도 돼. 앞으로 남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존감을 키우는 거야. 그래야 은서한테도 더한 사랑을 주지. 네. 이혼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마. 저것들 다시 빠져나오는 일 없도록 제대로 망하게 해줄 거야. 그래. 네가 받아야 될 몫, 책임질 일들은 우리한테 맡기고 너 걱정하지 말고 새삼 되찾는 데만 집중해. 알았지? 네. 정말 감사해요. 잠시 후.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김 비서한테 연락 받은 거야? 어떻대? 역시나 그놈 이름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더군. 심지어 사채를 끌어쓰렸더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집담보로 받은 대출까지 있어. 그래. 말하는 뉘앙스가 어쩐지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것처럼 보였어. 그놈의 빚 우리가 인수하자. 그 빚을 손에 쥐고 더한 빚쟁이처럼 구는 거지. 빚을? 아,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 채권을 사들이면 그놈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지.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네? 몇 주 후. 장인어른! 장인어른이래니. 비서 통에 보낸 고소장 받아봤습니다. XY사의 대표님이시라고. 정말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상주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다 만나뵐 줄이야. 영광입니다. 달라진 말투부터 사람이 아주 몰라보게 바뀌었군.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아직 저희가 제대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가족인데 오해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욱해서 말실수를 좀 하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을 말실수로 덮으려더니 앞으로 아니, 할인이한테 손끝도 안 건드릴 겁니다. 당연히 은서한테도요. 각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고소장 좀 기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심지어 변호사도 대형 로펌이던데 전 변호사 고용할 돈도 주제도 안 돼서 정말 큰일 납니다. 과연 그것만 큰일일 거라 생각하나? 네? 그게 무슨... 얼마 전에 네가 진 빚을 내가 갚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채무를 갚아야 된다는 소리겠지. 다시 말해, 네 채권자가 이제 내가 됐단 말이지. 아니, 제 빚을 갚아주시다니. 사태 파악이 여전히 안 되나? 내가 그 빚을 천천히 갚게 해줄 것 같아. 네?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 네 빚을 합법적으로 매입했고 넌 그 돈을 나에게 갚을 의무가 있어. 네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네가 가진 재산까지 전부 담보로 잡아야지. 그리고 평생 괴롭혀 주는 거지. 제발 그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상지와 이혼도 할 거고 제가 위자료도 주겠습니다. 고소도 취해 안 하셔도 되니까 제발. 네가 선택할 건 두 가지야. 갚을 수 있는 모든 걸 내놓고 사라지든가 아닌 강제 집행 당해서 재산과 인생 모두 잃든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장인어른. 제발. 이미 그 기회는 놓쳤어. 내 딸을 아프게 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같은 시각. 이번에 목사님 소개로 우리 모임에 잠깐 들어오신다는 분 봤어? 완전 이분 옷은 물론이고 얼마나 피부에 돈을 들였나. 광채가 장난 아니더라. 코트도 무슨 명품이라는데 가격 듣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누군데? 남편이 XY사 대표라던데? 그리고 부인도 따로 어디 예술재단인가? 거기 이사장이라 그러고 완전 그 사세야.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모임엔 왜? 난들 아니. 목사님이 아주 난리가 나셨어. 그러니까 다들 눈밖에 안 나도록 조심해. 알았지? 어머, 저기 온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나요? 어머, 아니에요. 늦기는요. 저희가 빨리 온 거예요. 아니, 저희 지난번에 상지 병원에서 봤던 그땐 얼굴에 화장기가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작정하고 꾸민 눈이 완전 딴 여자네. 그러니까 상지 친엄마가 저렇게 대단한 집안 여자란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어째? 얘, 너 뭐 하는 거야? 악수청하시잖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 여기서 뵈니 참 반갑네요. 예. 근데 세상에 고민도 없으시고 힘드실 일이 없으실 것 같은 분이 무슨 기도를 하시려고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어떤 최근에 개인적인 일로 잃어버린 딸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그 딸이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였다더라고요. 어머머,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진짜 그런 놈이야말로 대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야 되는데. 그 집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딸을 사람 대접도 해주지 않고 감정적으로 너무나 잔인하게 굴었어요. 세상에 그런 끔찍한 사람이 있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쳐요. 어떻게 사람을... 완전 인간 말종이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붙여주기도 싫어. 사회에 해만 끼치는 벌레들이지. 본인 자식 가진 와이프를 그렇게 하고 싶을까? 예, 넌 왜 말이 없어? 열 안 받아? 난 우리 딸이 그런 대접 받으면 진짜 당장에 그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부터 붙잡아서 지구가 한 바퀴를 돌려줄 거야. 나는 아무래도 이만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아. 왜요? 벌써 가시려고요? 예,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서. 다음에 기회가 있거든. 그때 뵐게요. 네, 앞으로 종종 시간 맞춰 자주 나오려고 해요. 우리 다음엔 길게 얘기해요. 예. 어떡해. 사람들이 우리 얘기인 거 알면 어떡하지? 다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 교회를 그만 나와야 되나? 아니, 어찌나 이렇게 됐지? 저와 와이퍼의 복수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런 것까지 하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똑같이 당한 만큼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아린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순순히 이혼과 고소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겠더라고요. 부인은 부인대로, 저는 저대로 할 수 있는 목소리 시작하니 그들은 바로 꼬랑지를 내리며 사과를 하더군요. 아린이의 전 시어머니는 찔리는 게 상당히 많은지 제 와이프를 보자마자 출행랑을 치며 피해 다니다가 결국 다른 교회로 옮겼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와이프가 바로 이 시어머니 민낯을 터뜨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도망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 시어머니는 왜 모를까요? 제 와이프가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 사연을 쓰기엔 부적절할 만큼 전 시어머니도 못지않게 할인이에게 언어적인 폭행을 서슴지 않았으므로 제 와이프는 아마 힘이 닿는 한 그 시어머니의 주변을 맴돌며 괴롭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전남편 놈이요? 빚을 당연히 갚을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어차피 사채업자에게 빌린 빚이라 이자율 또한 상당했고 돈을 일부 상환해도 그만큼 이자가 또 늘어나니 아주 죽으려 하더라고요. 아린이는 손녀인 영서와 함께 저희 집에서 생활하며 학교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리가 불안하고 악몽을 꾸는 등 가정폭력의 여파가 남아있지만 저희가 잘 케어하며 다시 움츠러들 일이 없도록 보듬어줄 생각입니다. 아린이가 부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